오늘은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 하나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와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살죠.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잘 처리하고 직장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 달 동안 수고했다고 받는 월급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끼거나 나름 재테크 하면서 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거나 계속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직장 생활을 끊을 수가 없죠. 올라가는 물가에 맞춰서 우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계속 일해야 합니다. 월급 받고 생활비 쓰고, 월급 아끼고 생활비 쓰고, 이 생활을 멈출 수 없죠. 우리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가격이나 결혼, 출산, 육아 등 인생의 수많은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저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참 버겁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읽게 된 두 권의 책, 김부장 이야기가 총 3권이니까 4권의 책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민들의 근원이 어디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해주는 소중한 책들이어서 오늘은 이 책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는 최근에 TV에서 드라마로도 방영이 되고 있죠. 드라마와 책의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중간중간 세부적인 내용 몇 가지가 다르긴 하지만 1편 김부장 이야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김부장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요즘 방영 중인 김부장 이야기를 보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들의 삶을 잘 투영하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저의 10년 뒤, 15년 뒤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더욱 공감이 갔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성실하게 회사 생활하며 나름 서울 자가를 마련하면서 수억 원의 자산 상승도 있었고 월급을 많이 주는 대기업에서 수십 년간 일했던, 재테크도 잘했던 김 부장은 퇴직을 앞두고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 상가 분양 등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먼저 필립 바구스 안드레아스의 책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를 통해 돈의 진짜 모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이 가난해지고 높아지는 물가에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이 인플레이션은 누가 왜, 언제까지 만들어내는 걸까요?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책에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돈의 대부분은 은행 시스템, 즉 무에서 생성된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다른 사람의 예금으로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는 순간 그 자리에서 돈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돈이 흘러가는 순서, 즉 흐름에 있습니다. 책에서는 자산으로 흘러간 다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산이 오른 뒤에, 물가가 오른 뒤에 돈을 만질 수 있는 데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출로 발생된 새로운 돈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가와 은행, 대기업, 그리고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오긴 하지만 이미 돈은 자산을 거쳤기 때문에 자산 가격과 물가가 오른 뒤에 시장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책 113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부의 재분배이다. 먼저 돈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는 과정이다. 책을 기반으로 했을 땐 부를 재분배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세상을 재편하고 싶다면 인플레이션을 더 급속하게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화폐 확장을 통한 인플레이션, 이걸 일으키는 주체들은 이게 왜 필요한 걸까요? 책에선 인플레이션은 또 하나의 세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세금은 우리한테 직접 거두어가는 돈으로 알고 있죠. 월급에서 공제되고 부가세로 지출되고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도할 때 떼어갑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선 세금이 꼭 필요합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대부분의 모든 나라가 복지, 국방, 공공사업 등 어마어마한 지출을 매년 발생시키지만 세금만으로 그 모든 지출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 돈을 찍어 부채 위에 국가를 세워가는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부채 위에 국가를 세웠다면 이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국가는 실질 부채가 자동으로 축소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경제 시스템은 계속 유지되면서 세수는 증가하면서 국가가 가진 부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세금을 거두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면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내 통장 속의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두고 가장 교묘하고 은밀한 형태의 세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에서도 강조하는데요. 국가는 통화량 확장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책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실 김 부장은 누군가 봤을 때 꽤 성공한 인생입니다. 대기업에서 25년간 인정받으며 일했고 남들보다 빠른 승진으로 부장, 팀장 직책까지 올랐으며 서울 자가로 매수한 아파트가 꽤 가격이 올라서 순자산으로도 2배 정도 증가를 했으며 책에선 그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을 잘 아는 송 과장이 권 사원에게 추천하는 아파트 목록에 들어가기도 하죠. 주변의 도움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계속해서 건물주였던 논팽이 친구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도 자산 상황을 봤을 땐 꽤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성공한 직장인의 모델 김 부장도 퇴직을 앞두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생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김 부장 같은 상황이면 월세 따박따박 들어오는 상가나 원룸 건물에 관심이 생길 것 같은데요. 너무나 훌륭한 인생을 살아온 김 부장 역시 분양상가에서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에 속아 한동안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서 조금은 편안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앞선 책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에서처럼 돈이 먼저 정부, 은행, 대기업,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흘러가고 자산에 가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뒤에야 우리에게 오는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 자산을 모으자는 아닙니다. 부동산, 주식, 원자재 같은 자산을 모으는 방법을 설명하는 재테크 관련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이러한 경제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우리 사회의 돈은 어떤 모습인지,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여러 가지 경제 도서를 통해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자산을 모으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경제도서, 재테크 도서를 읽고 리뷰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직장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으로 힘겨워지는 이유, 서울 자가를 마련해 재산을 수억 원 증가시키고 대기업 부장까지 지낸 김 부장도 퇴직 때 경제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이유를 책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를 통해 살펴보고 그 책을 기반으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는데요. 경제적으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도움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온북 채널에서는 이번에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소설, 인문학, 역사, 에세이, 과학, 자기계발서 등 읽으면서 우리 삶을 독서로 좀 더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북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독서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독서와 소모임 관련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